안녕하세요. 문군사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우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우연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미국 템플 대학의 수학 교수인 존 앨런 파울러스의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모두 우연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에 하나에서 10가지 쓰인 10장의 숫자 카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카드를 1에서 10까지 순서대로 정렬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뿐입니다. 그렇다면 순서를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섞는 방법에는 몇 가지나 될까요? 무려 362만 8,800가지나 됩니다. 10장의 카드로 이만한 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속한 세상이 상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우연이라는 경우의 수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우연이 세상의 모든 일을 결정하고 모든 일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개미를 관찰해 보면 개미집을 나온 수많은 개미들이 한 줄로 쭉 늘어서서 먹이를 향해서 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개미들은 먹이와 집 사이의 최단 거리를 왕복합니다. 개미는 어떻게 지금 다니는 길이 집과 먹이 사이의 최단 거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일까요? 개미는 길을 갈 때 페로몬이라는 향을 분비하여서 자기가 집으로 돌아올 때 표지로 사용합니다. 헨젤과 그레텔의 동화에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빵 조각을 던져주는 것처럼 길에 흔적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개미는 집에서 출발해서 직선거리로 먹이에 도착하였고, 두 번째 개미는 2배 먼 거리를 돌아서 먹이에 도착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각자 먹이를 한 덩이씩 떼어낸 후에 자기가 갔던 그 길로 되돌아 집으로 돌아옵니다. 연속해서 뒤따르는 개미들은 앞서간 개미의 페로몬 자취를 따라가게 됩니다. 첫 번째 개미의 자취를 따라간 개미는 두 번째 개미의 자취를 따라간 개미보다 배나 빨리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시간적인 우위는 첫 번째 개미가 지나간 길을 더 많은 개미가 지나가게 해줌으로써 점점 더 많은 페로몬의 자취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개미들이 가장 강력한 페로몬의 길을 따라가게 되고 최단 거리의 먹이 수송로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첫 번째 개미가 최단 거리를 선택한 행동은 그 길이 최단 거리였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순전히 우연히 작용한 것입니다. 여기에 큰 산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산 위의 이 분수령 위에 최초의 빗방울 하나가 떨어집니다. 이 빗방울은 셀 수 없이 많은 길 중에서 하나의 길을 선택해서 산 아래로 미끄러집니다. 두 번째 빗방울은 첫 번째 물방울의 흐름이 만들어둔 아주 미세한 침식작용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결과들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거대한 물줄기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매일 바라보고 있는 강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연히 작용한 결과입니다. 산업계에서도 우연은 여지없이 작용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아그라는 실패한 심장병 약이었고 스카치 테이프는 원래 반창고를 만들다가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인 포스트잇도 강력 접착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우연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가 강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제 시장에서도 최고의 상품이나 최고의 서비스가 시장을 지배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주 종종 있습니다. 우연은 어떤 하나의 상품을 이긴 자로 만들고 그 이긴 자의 지배력이 다른 상품들의 도태를 가져오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긴 자가 강해지는 것이죠. 이 역시 우연의 힘입니다. 우연을 왜 우연이라고 부르냐 하면 우연에는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말은 미래를 불확정성이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정년퇴직을 앞둔 사람들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가 미래의 불확정성을 위험으로 간주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기감은 의식을 깨어있도록 만드는 뇌의 뉴런 네트워크를 작동시켜서 불면증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무서운 것은 치사율이나 그 사망자의 수 때문이 아닙니다. 비행기 추락사고의 치사율은 거의 100%에 가깝고 교통사고 사망자의 수는 전염병인 메르스의 사망자 수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조심하여도 감염될 수 있다는 불확정성, 즉 우연히 메르스에는 존재합니다. 이것이 교통사고보다 메르스가 훨씬 큰 위험으로 느껴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테러는 전 세계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요소입니다. 테러가 특히 공포를 가져오는 이유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무차별적이라는 말은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것으로 우리들은 이런 불확정성, 즉 우연을 매우 싫어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연을 싫어하고 우연한 일에 억지로라도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하는가 하면 꿈을 해석하려는 행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꿈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뇌의 활동입니다.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우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우연한 현상을 우연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꿈 해몽가가 생계를 유지하고 미래의 불확정성에 기대어 점집이 성황을 이루는 것입니다. 꿈 해몽가나 복술가가 알 수 없는 우연한 현상을 두고서 해석이라는 이름의 예측 가능성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연은 이 세상을 아주 뒤죽박죽으로 만들지는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복잡계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복잡계에서는 수많은 움직임들, 즉 우연들이 있고 그 우연들이 서로 부딪혀서 서로의 움직임을 상쇄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중에서 질서가 매우 잘 유지되는 곳 중의 하나가 콘서트 홀일 것입니다. 이때의 질서는 필연입니다. 콘서트 홀에서는 누군가가 기침 한 번만 하여도 큰 반향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의 사건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매우 크다는 뜻입니다. 그와 반대로 대체로 무질서한 장소, 즉 우연한 장소로는 야구나 축구 경기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와글와글 떠들어대는 통에 웬만큼 큰 소리로 떠들어도 전체 경기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야구나 축구 경기장과 같아서 우연들끼리 서로 부딪혀서 서로를 상쇄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평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콘서트 홀과 같았다면 마치 널뛰기 하는 것과 같이 극단값의 출현을 매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흔히 카오스 이론을 설명하면서 열대우림의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 태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나비 효과를 거론하기도 합니다. 복잡계가 초기값에 얼마나 민감한가를 설명하는 아주 훌륭한 예시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수십억 개의 다른 영양을 제치고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홀로 관철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에 특별한 꿈을 꾸었다거나 다른 날과 달리 유독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거나 아는 사람을 길에서 하루에 2번 만났다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마십시오. 우연일 뿐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우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